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호접란을 과습 없이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접란 부작인데요. 원래는 제가 호접란 부작을 할 때 굴피라든지 해고판에다가 붙여서 키웠었는데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물론 물을 자주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과습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해고판이나 굴피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호접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망에다가 호접란을 붙여서 키우고 계신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분 물구멍에다 덧대는 분망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수태를 채우고 이렇게 호접란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애들은 한 달 정도 됐어요. 제가 호접란의 뿌리에 기존 수태를 다 털고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뿌리를 정리해서 붙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히 이렇게 잎이 길고 한쪽으로 쓰러져 자라는 원종 호접란들이 부작으로 키웠을 때 조금 더 멋이 있고 조금 관리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서 요 실러리아나 요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잎이 굉장히 크게 잘 났는데요. 뿌리도 화분 밖으로 탈출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태에 키우고 있는 호접란의 뿌리를 정리하는 거는 많이 알려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화분에서 얘를 뽑아보시면 뿌리들이 보입니다. 오래돼가지고 밑에 있는 뿌리들은 많이 상했어요. 이 수태가 특히 이 토분 안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썩는 일이 많아요. 제가 키우는 호접란들도 이렇게 화분에 오래 키우면 옛날 뿌리들은 이렇게 다 상합니다. 이런 수태를 잘 털어주고 깨끗한 뿌리만 남겨놓고 올게요. 자, 이렇게 실러리아나와 암보이넨시스 원종 호접란들의 뿌리를 다 정리해주고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망에다가 붙여볼 건데요. 다이소라든지 생활용품 파는 그런 전문점에 가면 이렇게 큰 분망을 판매를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잘라가지고 4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서 싹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분망 하나로 4장이 나왔습니다. 2장이 한 세트가 돼서 총 2개를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을 겹친 다음에 일단 한쪽에만 이런 원예형 철사라든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4군데 정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면을 고정을 시키고 이걸 열어서 수태를 크게 한 움큼 정도를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사방으로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잘 펴줍니다. 조금 커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닫히면서 조금 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 움큼 요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도 한 2개 정도 옆에도 다시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나의 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드디어 분망을 이용한 부작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사의 끄트머리를 잘라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려주면 훨씬 깨끗한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 호접란을 붙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호접란을 붙일 거예요. 근데 아래 위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원종 호접란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쏟아져 내리듯이 자라기 때문에 요 밑에를 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었을 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요게 뭔가 거꾸로 붙인 것 같지만 요게 호접란의 그 생육에 맞는 부작법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일단 수태를 또 한 움큼을 이 부작판 위에다가 얹어 줄 건데 호접란을 붙일 때는 살짝 위쪽에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요 살짝 반 위쪽으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수태가 이렇게 많도록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얕고 여기는 좀 밑에는 많게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호접란의 뿌리를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안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에서 살짝 낮아지는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쪽에 조금 더 많은 수태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이제 밑에서도 수분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뿌리들이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다음에 이 겉에다가는 수태를 조금 대줘도 되지만 안 대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새로 나오는 뿌리들이 다 일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대로 실을 총총 감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렇게 길게 삐져나온 이런 분 밖으로 자라나왔던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꺾여줘도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수태 안에 잘 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삐져나온 것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수태 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태 겉면에만 얘네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증발되는 수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고정을 해 주실 때는 저는 이런 실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철사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애들을 총총 감아주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말면 이 뿌리가 다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큰 손상은 없어요. 자칫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눌려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총 감아서 얘가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 위에도 감아주고 밑에도 감아주고 하면서 또 수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한 바퀴 싹 감아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으면 끝에 부분을 매듭을 잘 지어서 실이 잘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작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이제 관리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과습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수태를 만져보시고 겉이 바삭하게 말랐을 때마다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온실이라든지 베란다에다 걸어 두시고 매일 물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새로 자라난 뿌리들의 수분이 공급되고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얘가 몸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공중 뿌리가 많이 나와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흡수하다 보면 점점 더 잘 커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표가 있다면 이렇게 잘 꽂아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기존의 뿌리 바깥으로 나와 있던 이 뿌리들은 계속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분 안에 있던 뿌리들, 이렇게 되게 새하얗고 길고 이런 말랑말랑한 화분 안 수태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고 이것들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니까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얘네들이 또 이런 데서 계속 뿌리들을 내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벽에 걸어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 동남아시아의 호접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들을 굳이 걸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고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걸어놨을 때보다 이렇게 아래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 뿌리들이 좀 잘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눕혀가지고 조금 적응을 시킨 다음에 잘 자라면 하나씩 딱 걸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분망을 이용한 호접란 부작을 알아보았는데요. 호접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